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사인이 다룬 지난주 강사법과 관련해서 세 분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텐데요. 경제팀의 전혜원 기자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어떻게 씩씩하게 봐 진짜. 정말 컨셉이 이래서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네, 강사법이 또 답답하잖아요. 네. 뉴스를 아침마다 읽어주는 뉴스 요정 김은지 기자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 소개를 하는 건가요? 네. 시사 인사 1부에서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요. 네.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몰라 그랬어요? 뉴스 요정 대신에? 적어주셔가지고요. 그분 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 알았어. 네, 이렇게 공모를 하셨잖아요. 네. 누가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그래서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날래? 약간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간 김은지 기자 함께 나와주셨고요. 네, 마타리 윤은선 에디터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강사법과 관련해서 전혜원 기자가 취재를 갔다 왔잖아요. 네. 올해 초 이제 대학가의 수강 신청에 대란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 강의가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네. 고려대, 연세대 포함해서 많은 대학에서 강좌 수를 줄이는 움직임이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 네. 수강 신청한 과목을 사고 팔기 할 정도로 맞아요. 그런 뉴스 봤어요. 굉장히 대란이 있었습니다. 네, 전혜연 기자 혹시 그거 알아요? 네. 전혜연 기자가 이게 팟캐스트나 나오기만 하면 낭독의 발견이라고 프로그램명이 새로 생기는데 오늘도 제대로 낭독하고 있어요 지금. 네, 좀 더 감정을 실어봐요. 네, 사고 파는 일까지 있다니 이게 도대체 대학에 가서 이게 등록금이 얼마인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네, 상현자의 대학 평균 등록금이 지난해 기준 1년에 671만 원인데요. 와. 네, 이 정도 돈을 내고 참 이런 취급을 받는 상품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태의 주범으로 꼽힌 게 바로 강사법입니다. 그래서 강사를 줄이느라고 이제 강의를 줄였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해고 사례가 많아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강사법이 뭔지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예, 강사법은 개정 고등교육법을 말합니다.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대학 시간 강사들의 고용 안정성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입니다. 아니 고용 안정성과 처우를 개선한다는데 이렇게 제 말이요. 아니 고용 안정성과 처우를 개선한다는데 사람들을 자른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행되기 전이니까 아무래도 대학들로서는 비용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사전에 법 적용 대상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네. 시간 강사들이 작년 기준으로 76,164명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네, 그렇죠? 그 전임 교원 이제 우리가 아는 교수분들이 99,202명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숫자인데요. 네, 이 강사분들이 작년에 전공 강의의 19.4%, 교양 강의의 27.4%를 맡았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교양 강좌의 50% 정도를 맡았었는데요. 근데 원래 시간 강사라는 거는 몇 년 하다가 이제 전임 교원 교수로 이렇게 점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교수로 들어가는 문이 점점 좁아지면서 시간 강사 자체가 그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일용직 직업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막 그분들이 나 보따리 장사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그분들이 굉장히 고학력 아니에요. 다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인데. 그렇죠. 박사학위자가 가장 많은데요. 근데 이분들이 매 학기마다 15주짜리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안 오면 그냥 강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처우도 상당히 열악한데요. 이분들은 시간당 강의료로만 임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업 준비나 학생 평가에 들어가는 시간은 전혀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전임 교원이 최대 일주일에 9시간 수업을 하는데 그걸 똑같이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봉이 1,350만 원. 연봉이 1,350만 원이요? 예. 그래서 이걸로 따지면 이제 국립대 정교수와 5배, 사립대 정교수와는 10배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6시간도 강의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한 연봉 800만 원대 수입이 정도. 너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는 정도의. 아니 그렇게 공부하셔갖고 그리고 대학에서 거의 이분들이 수업을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
많은 비율을 네, 하고 많은 있는데도 비용. 예, 그래서 투잡, 쓰리잡이 아유, 상당히 세상. 많이 그렇구나. 있고요. 아니 근데 예.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 있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소식도 있던데 예. 시간 강사분 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교수로 가는 징검다리가 아니라 열악한 직업군으로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고발하면서 돌아가셨는데요. 2003년에 서울대 연구교수, 이것도 비정규직 교수 일종인데요. 네. 이분이 이제 학교 뒷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인권위가 시간 강사 차별을 개선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지켜지지가 않았었고 2008년에 또 건국대 강희 전담 교수 역시 비정규직 교수인데 이분 이 목숨을 끊었었고 또 2010년에는 서정민 조선대 시간 강사가 목숨을 끊었는데 유서에 이제 교수 임용 비리와 논문 대필 실태를 폭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이렇게 듣기만 해도 얼마나 이게 안타깝고 뭐라고 그 비통한 심정. 그렇게 공부하고 얼마나 꿈도 많고 강단에서 후학을 가르치면서 그러고 싶을 텐데 이 마지막 분 유서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교수 임용 비리와 논문 대필 실태.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일을 이분들이 다 했다라는 거예요. 알고 예.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정교수가 되는 게 가장 꿈이다 보니까는 음. 그리고 그게 이제 정교수에게 권한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분의 여러 가지 다른 그렇죠. 일들을 대신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희망 고문 같이 그렇게 맞아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번 유서에 거절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당연히 친구 절대 중에도 이렇게 걸리는데. 박사 아직 따기 전인데 시간 강사로 근무하는 친구를 얘기를 많많이 듣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대학원이라는 그 사회가 직장 생활하는 데보다 훨씬 더 권위적이고. 그래서 도저히 그러니까 이렇게 정교수로부터 내려오는 걸 도저히 이렇게 거절하거나 그렇죠. 뭐 할 수가 없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진짜 나빠요 정말. 근데 이렇게 많은 분이 돌아가셨으면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2010년 서정민 강사분이 돌아가시면서 국회를 통과한 게 이 강사법입니다. 이명박 네. 정부 시절인 2011년에 통과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이 법이 이제 한 대학에서 최소 9시간 강의하는 강사들만 보호하는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보니까 9시간 네. 미만으로 강의하는 강사들도 많은데 당시 평균 4시간 네. 정도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더 적은 강사들이 강의를 그렇죠. 맡게 되니까 좀 대량 해고의 우려가 있어서 강사들끼리 좀 의견이 갈렸고 대학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엔 4차례나 이게 유예가 되었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사 대학 국회 추천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서 내놓은 게 지금 강사법입니다. 그럼 뭐 이제 이 정부가 들어서서 강사법이 시행되면 좀 뭐가 이렇게 달라지나요? 예, 이제 매 학기 계약하는 게 아니라 1년 이상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도 좋아졌네요. 예, 그리고 네. 3년간 재임용 절차가 보장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이분들이 이제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니었는데 이 법이 되면 교원 신분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교원이 되면 이제 재임용을 내가 거부당했다. 근데 그게 부당하다 이러면은 소청 심사라는 걸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교육부 산하의 소청 심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여기에 가면 대부분 이제 살아 돌아온다고 합니다. 교원을 굉장히 고용보호를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안심하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게 대학 입장에서는 아 이제 한 사람 뽑으면 3년 동안은 써야 된다라는 그렇죠. 대학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부담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1년 이상 일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퇴직금도 발생을 하고 또 이 법에 따라서 이제 방학 중에도 임금을 좀 줘야 되는 아니, 상황.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방학 중에 쉬면 다 같이 그러게요. 쉬고 다 같이 임금 받으면 똑같이 임금을 주고 예. 그래야지 교원인데. 근데 그동안은 전혀 없었던 부분들이라 나 아무래도 진짜 네. 김은지 기자 자요? 지금 예, 제가 뭐 지금은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내일 오전에 네. 온라인 기사 하나 올라가는 게 있는데 네. 그 기사 관련해서 계속 데스크가 연락이 와가지고요. 그거 그래요? 좀 챙기느라고 아, 네. 알겠어요. 핸드폰을 좀 봐서 죄송합니다. 또 농담인데 정색을 하고 예. 그러니까. 예. 맞죠? 곧 이 안에서도 막 이래요. 좀 정글에서 살아남아야 돼 전혜연 기자. 지금 김은지 기자도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는데 어때요? 네. 조금 이렇게 낭독의 발견을 좀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때요? 그런가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귀가 열려 있는 김은지 기자의 평가 네. 잘하고 있다고. 예, 지금 근데 좀 계속 다른 시대 때문에 이게 좀 집중이 좀 더 그래요? 되는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팟캐스트 나와가지고 잠깐 나갔다 오셔야 돼요. 계속 데스크가 연락이 와가지고 답장을 지금, 하느라고 지금 한마디 했어. 예.
나가라고. 아니 저는 네, 죄송합니다. 아니 배려해서 태도 논란 막 이렇게 내 얘기 안 들을 거면 나가. 네. 죄송합니다. 이제 집중하겠습니다. 은근히 아니, 센 그런 데가 건 있어. 나가. 막 이러면서. 네, 반성하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김은지 선배가 선배죠? 아 그럼 그렇죠. 아, 선배가 지금 인정 안 하는 건가요? 울지 말고. 당연히 선배. 당연히 선배인데 너 나가. 아니 그럼 그럼요. 전혜영 기자 이거 얼마나 힘들게 취재를 아,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취재를 했는데 네, 말이야. 자기 지금. 것만 중요하다고. 자기 것만 중요하다고. 네. 울지 마. 지금 자기 취재만 중요하다고 잘 듣지도 않고. 그러게 말이에요. 막 뭐라 하고 네, 반성하세요. 네, 제가 여러 차례 사과했는데 또 사과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건 이제 강사법이 달라지면 이렇게 이제 좋아지게 되는데 그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대학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대량 해고가 지금 이제 빚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신학계에도 이렇게 수업에 문제가 차질이 빚으니까 예. 수강시험 대란도 있었고 예. 뭐 이런 게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난 거겠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돈이 이제 얼마나 들기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엔 대학도 그렇죠. 이제 고용 부담도 있지만 일단은 네. 당장의 추가 비용도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대학들은 이제 방학 4개월분 임금과 잠깐만 퇴직금을 여기서 잠깐 컷. 아까 이렇게 김은지 기자랑 할 때만 해도 씩씩하더니 정말 다시 낭독의 발견으로 대학에서는 지금 왜 그래? 네, 저를 대학이라고 생각하시고 중간에 아, 아까 대학을 저라고 생각하시고 마음껏 이렇게 좀- 꾸짖으십시오. 끝까지 먹으면서 맥을 끊으면서 전투력을 올려놨는데 다시 한번 낭독의 발견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아, 대학 돈 많잖아요. 근데 뭐 하려고 이걸 또 엄청 많이 아끼려고 하는지. 쌓아준다고 기사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김은지 자꾸 치고 들어오잖아 좀. 아니 그 내가. 현금으로 다 등록금 되잖아요. 현금이 얼마나 많은 곳인가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 네. 전투력을 갖고 그래서요. 어떻게 되나요, 전혜영 기자? 예, 그래서 대학들은 이제 방학 4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네. 합해서 연 3,326억 원이 든다고 주장을 하고 뭐 교육부 계산으로는 793억 원이 든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방학주 임금이라는 게 아직 정해진 게 없어가지고 네. 딱 얼마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음.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학이 돈이 많을 것 같고 일단은 고용주의 때문에 대학이 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당연할 것 그리고 같은데 애들 등록금이 벌써 600만 원 넘는 시대인데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네. 지금 대학들이 돈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대학이 돈이 없으면 어디가 있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팽창이 끝나서 지금 이 한국 대학들이 지금 구조조정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등록금 올리고 학생 수 늘려가지고 유지를 해왔었는데 네. 일단 지난 10년간 등록금이 동결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학령 인구가 계속 줄고 그렇죠, 그것도 있으면서 이제 있죠. 학생 수도 줄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등록금 수입도 줄겠죠. 그래서 2013년에서 2017년까지 4년 동안 4년제 사립대 학부 등록금 수입이 2,912억 원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대학 전체 수입 대비 뭐 추가 비용이 한 뭐 0.8%에서 1.5% 정도라고 하니까 별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학은 이제 전체 수입 중에서는 1%대가 굉장히 적은 금액이지만 이제 고정비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임대료나 인건비, 시설관리비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나가는 비용들을 다 치면 다 빼고 남으면 대학 수입의 5% 이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5% 중에 1%는 좀 굉장히 큰 거다. 사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대학이라는 게 적립금도 있고 그러잖아요. 재단이 왜 있겠어요, 사실은. 예. 그 적립금에서 좀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것도 좀 함정이 있는데요. 음. 이게 적립금이 뭐 누적해서 뭐 7조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국내에 153개 4년제 대학이 보유한 적립금 가운데 한 70% 가까이가 상위 10개 대학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령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일부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걸 뭐 다른 대학에 나눠줄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대학이 다른 주머니가 있다면 이야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뭐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 진짜로 한계 상황이라면은 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네.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시각은 이제 대학 같은 고등교육은 개인의 투자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고등교육을 이수한 개인은 더 높은 수입이라는 형태로 사적 수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2016년 기준으로 고졸 임금이 100이라고 하면 전문대 졸업자는 116, 네. 대학 졸업자는 149, 그렇죠. 대학원 졸업자는 198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 선택에 따른 비용이니까 대학 교육 수혜자인 학생이 스스로 부담하라 이런 식의 수혜자 부담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경우는 등록금을 올리는 게 맞겠죠.
거죠. 그럼 또 다른 하나는요? 예, 다른 하나는 공적 보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학 교육의 편익이 대졸자 개인에게만 온전히 돌아가지 않고 사회로 흘러넘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자라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노동경제학자 엘리코 모레티에 따르면 한 도시에 대졸자가 늘어나면 그 도시의 다른 대졸자보다 고졸자나 고등학교 중퇴자의 수입이 더 크게 오른다고 네. 합니다. 대졸자도 오르지만 그러니까 대졸자가 대학에서 배운 그 숙련 지식이 그 지역 모든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뭐 새로운 직종을 만드는 데 활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졸자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라는 게 그 사람이 받는 임금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교육의 편익을 대졸자가 온전히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과소 투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적 보조금을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고요. 실제로 그런 이유로 많은 국가들이 정부 차원에서 고등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느 쪽을 택해야 되는지 어느 쪽인지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예, 한국 사회는 사실 지난 10년간 수혜자 부담론에서 공적 보조론으로 움직여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등록금이 너무 높아서 사회 문제가 되면서 등록금 동결이 지금 사실상 강제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반값 등록금이라고 하는 국가 장학금 예산도 연 4조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적으로 보면 미흡한데요. 2015년 고등교육에 사용된 교육비 중에 정부 투자 비율이 OECD 평균이 66%인데 네. 한국은 36.1%에 그칩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원을 하더라도 이제 장학금에 집중될 뿐 인건비 자체를 뭐 직접 지원하는 데는 좀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이거는 한국 대학의 85%가 사립대학인 현실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민간이 설립했으니까 국가가 뭐 인건비나 운영비까지 그걸 대야 되느냐 이제 기재부나 그것도 뭐 일리가 있네요. 이쪽에서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대학의 지원도 엄청 하고 인상률도 규제를 하면서 이제 운영은 알아서 해라. 라고 하고 있는 건 좀 모순이 아니냐 이제 대학 쪽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예. 그 정부의 입장하고 또 대학의 입장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인데 진짜 고래 싸움에 그 사이에서 새우들이 많이 예. 정말 터지고 있어서 예. 문제입니다. 고래 예. 새우등이. 예. 그럼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떤지 이런 경우 좀 잠깐 살펴볼까요? 예, 뭐 다른 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부분 국공립대학 이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게 되어 있고 네. 그나마 사립대학 비중이 높은 게 일본하고 미국인데 거기도 이제 대학 회계의 10% 내외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네. 이제 용도도 묻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는 좀 사학비리도 있었고 아직 그렇죠. 사회적 합의가 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립대학에 다른 주머니가 있지 않는 이상 결국은 수혜자 부담론과 공적 보조론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여기 안답하고 좀 계속 시간을 끌면 결국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학생들 학습권이 침해되지 네.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시간 강사들도 강사들인데 학생들 학습권 침해되는 것도 그렇죠. 심각한 문제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강사법 자체가 강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학에 처해 있는 구조적인 문제 또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다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진짜 진지하게 이 교원들 학교 뭐 이렇게 다 대표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예. 좀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또 이런 불행한 결과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예. 강사들도 꿈을 갖고 좀 일할 수 있는 예. 그런 일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끝까지 전혜연 기자는 낭독이 그냥 컨셉인 걸로 어떠한 경우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로 그러나 자꾸 나오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면서 오늘 2회 출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경제 인사도 나오고 시사 인사도 나오고 네 어때요? 오늘도 또 마지막에 또 오늘 출연한 소감을 묻는다면 오늘도 낭독이었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도 읽었구나. 네, 많이 배웠고요. 뭘 배웠어? 뭘 배웠니? 너 나가 이거. 선배께 아까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점을 재차 말씀드리며 아유 열이기네. 다 알아요. 농담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이 전혜연 기자의 뭔가 투지를 좀 부글부글 일깨워서 목소리에 좀 대시 레벨을 좀 올려보려고 했는데 워낙 곱고 네 낭독이 컨셉이므로 전혜연 기자 잘 가요.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